예, 4월 10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CPI 앞두고 국채 금리는 내려갔고 증시는 이제 소폭 올라가고 물론 다우는 빠졌지만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크게 하락했다가 이제 낙폭을 줄였는데 라이벌 제품 등장했다 이런 보도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베팅이 등장한 금리 관련 선물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일부에서는 CPI가 예상보다 잘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된 지표들은 소폭 하락해서 오늘 만약에 우리 시장이 열렸다면 거의 뭐 보합 정도에서 출발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증시는 뭐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다우는 이제 보잉 때문에 좀 밀린 거고 나스닥과 S&P 500은 뭐 올라가긴 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죠. 그리고 러셀 2000도 0.34% 조심스러운 가운데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금리가 빠지니까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국채 금리는 0.36%로 내려왔어요. 예, 4.4에서 4.36%로 내려왔는데 장중 내내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뭐 초반에 이제 금리를 올렸던 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제이미 다이먼이 8%까지 금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한 것도 있었고 금리 뭐 4.5% 심지어 5%뭐 이런 주장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임스 블러드가 올해 3번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고 특히 라파엘 보스틱 금리 인하 올해 한 번 정도밖에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거보다 약간 톤 다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횟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CPI가 예상대로만 나와도 환영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상대로만 나오면 금리 인하 횟수 한 번보다는 더 할지도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인물이 톤 다운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한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국채 금리가 오늘은 빠졌다. 여기에 좀 안도감을 가진 게 있고요. 이제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단기 금리에 대한 선물 베팅인데 이게 갑자기 확 치솟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마 예상보다 수치가 잘 나올 것을 감안을 해서 뭐 숏 커버도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세도 좀 붙은 것 같다 이런 해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CPI 앞두고서 뭐 금리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된 하루였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나 전망에 대해서는 뭐 한때 막 뭐 6번 넘게 인하할 거야 이런 분위기로 갔다가 지금은 2번 또는 3번 그러니까 2.5배 정도로 이제 수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경로가 계속해서 금리나 횟수에 대한 기대값이 이제 좀 줄어들고 있죠. 뭐 6번까지 갔다가 지금 2.5배 정도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리나 이러다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부담,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찔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으로는 역시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라이벌 제품 등장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인텔이 그 가우디 3,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AI 반도체를 이제 출시한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속도는 더 빠르고 전력 효율은 더 좋고 이제 그 엔비디아 제품에 비해서 그런 제품을 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빠졌는데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이거 다음 버전을 올 하반기에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랜저 출시하는데 이제 소나타 출시하는 데가 이제 나는 라이벌이야 뭐 이렇게 한 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출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어떤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와서 빠졌다가 그래도 지배력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야 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낙폭을 이제 나중에 줄였습니다. 이거 830달러까지 갔었어요. 예, 이거 이러다가 800달러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810달러 전후가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후에서 지지되지 않으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 웬만하면 이제 거기서 지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현재까지는 높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올라가는 뭐 최근 나온 보도를 보면 윈도우 이제 다음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PC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다. 실제로 PC하고 노트북 수요가 1분기에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값을 포함해서 반도체 지수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최근에는 하락하던 추세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뭐 로보택시가 이제 급한 불을 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저가 전기차 출시 관련된 논란이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출시 해봐야 중국차하고 경쟁이 될지도 모르고 괜히 이익률만 잡아먹을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시 늦춰지는 게 오히려 테슬라에는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로보택시 이슈로 이제 주가가 좀 계속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몇몇 코멘트 보면 제임스 블러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나 3번 기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근거로는 연준은 PC를 본다. 근데 PC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금리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카드 연체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그리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프리스에서는 경제가 흔들리면 연준이 움직일 거야. 그리고 HSBC에서는 금리 논란에 따른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AI 반도체 탑픽 이렇게 쭉 나열한 곳도 있었고 그리고 뭐 UBS에서도 기술 추측은 약하긴 하지만 AI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목들별로 이제 뉴스들은 이런저런 뉴스들 나오는데 CPI, 금리 여기에 워낙 집중해 있다 보니까 뭐 주가에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런 이제 뉴스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 약간 빠졌거든요. 아이고, 이거 날짜를 제가 어제 데이터를 끊어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빠졌습니다. 85달러 정도까지 WTI가 내려왔는데 유가가 빠진 걸 두고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으로 그 공급 타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기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 자체는 뭐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봤을 때 100달러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면서 좀 상승폭이 좀 주춤하고 뭐 중동 관련해서는 약간 유화적인 어떤 내용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일부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 약간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야간 선물은 또 약보합.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MSCI 한국 지수는 반반. 어제 우리 증시 반, 오늘 미국상 반 이렇게 반영하는 건데 어제 우리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걸 감안해 보면 뭐 약간 눌린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열렸다면 그냥 거의 보합 정도에서 출발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서 보면 CPI 나옵니다. 3.4%, 0.3%,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 0.3, 근원은 3.7, 0.3 예상하는데 예상치대로만 나오면 됩니다. 예상치대로만 나오면 되고 0.2%포인트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한 차례 더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예상치대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뭐 최근 들어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는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좀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건 뭐 열어봐야죠. 뭐, 수치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 흐름, 특히 지금 4.3%대 금리는 대단히 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4.2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4라는 자리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4.2 밑으로 내려갈 정도의 흐름이 나와줘야지. 만약에 4.5로 가게 되면 역시 또 시장이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증시 최근에 좀 놀리는 걸 두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건 엔비디아 하락하는 것들하고 이제 맞물리는데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세금 납부하는 주간이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세금 납부를 앞두고 이게 세금 납부하려면 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팔아서 그래서 현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이 많이 빠진 종목은 안 팔고 엔비디아 같이 많이 오른 종목을 팔아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걸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물론 이제 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수급을 좀 수급이 부담스럽게 좀 흘러내리는 그렇게 그런 요인으로 작동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한국 관련된 지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뭐냐면 CPI가 발표된 당일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상승하는 경향성이 좀 강해서 올라가는 횟수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승하는 강도라든가 아니면 좀 하락하는 날도 조금씩 섞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PI 당일에 주식장, 이거 한때는 뭐 되게 안 좋게 빠진 적도 있었죠. 근데 이제 대체로 2022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또 2023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발표되는 날 증시가 올라가는 확률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섞여서 CPI 앞두고 긴장도가 이전보다는 좀 높아졌다. 이거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총선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총선 다음날 데이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예, 뭐 총선 여러분들 뭐 투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사전 투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표를 어느 쪽을 지지하시든 뭐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예, 표현해야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구나, 이런 정책 합리적이구나, 또는 이런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투자자, 소비자들, 유권자들이 의견 표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투표들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